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무로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관웅입니다. 제야의 고수라고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멋진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제야의 고수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네의 고수인가요? 제가 여기 그 서울경제TV에 온 만큼 또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좋은 종목을 선출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수익률을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초보자 회원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그분들께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그리고 그 길을 찾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결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관웅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최근 시장은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그 군침만 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시장을 본다라면은 전일까지도 이제 증권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전이 일어났죠. 예, 조선 업종들 쪽에서 현대미포에 이제 수주가 발표가 되면서 그 수주 증가 소식에 의해 가지고 조선 업종들이 대거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자체는 진행 속도 자체는 이제 점진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주도 업종이었던 게 게임주였죠, 그죠? 컴퓨터스 게임비였는데 결국에는 그 게임 대장주들, 즉 주도 업종들의 몰락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하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17변곡점에서 지금 지나오면서 지금 며칠이 지났거든요. 지금 딱 한 2,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다음 주 주초 정도 되면은 사실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게임 주도 업종들의 몰락과 함께 결국에는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하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도, 거래소 측면에서는요, 리스크는 전혀 없는 흐름이었고요. 이번 한 주 조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 좀 체크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요, 선물에서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죠?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3,900 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긴 하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요,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 날도 있고요. 매도는 10,000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매수는 3,000계약씩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이 공포심 자극입니다. 공포감을 계속, 심어주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데요, 정작 그 실물은 어떤 흐름이냐면, 현물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월요일 270억 정도만 순매도가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번 지금 7월 이후에 들어오는 모습들은요, 원래 투기적 하면 유럽계 자금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흐름이 많은데, 지금 유럽계 자금들은요, 거의 선물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물에서는 미국계 자금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아시아, 중동계 자금이요,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힘입어서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한 달간 충분히 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휴식이 지나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양호했고요. 조선주가 올랐다는 것은 바로 이제 민감 소재 산업재 중에 최바닥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드디어 스타트를 끊었다. 불꽃놀이의 시작이 이제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2차 랠리가 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연휴가 이번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지나고 나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연휴가 지나기 되기 전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동성장은요, 실적장하고 다르게 금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놓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장이 다시 2차 랠리에 이제 서막이 열리는 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 저는 나타날 것으로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관우 멘토님은 9월장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잠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선물 차트가 아직까지 일봉상에서 21선과 5일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흔들림성의 움직임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은 여기서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작은 변동성 속에서 약간 아래 위로 조금 흔들릴 정도? 그러니까 우리 흔들바위 있죠?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추석 직전에 대부분 다 주식을 팔고 가시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 지금 시장을 교란을 시키냐면은, 추석 이후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짧으면은 다음 주고요. 길면은 만기까지거든요. 만기 이후는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량을 떨구게 되면요, 결국에는 못 쫓아갈 정도로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시장의 흐름은요,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랠리를 펼치는데 절대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은 지금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 폭 자체가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나마 2%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3% 정도 된다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중용주들요, 어지간하면은 대체적으로 15%에서 20% 그냥 박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시장의 흐름은요, 9월달 되면 딱 봐보세요. 9월 중순 딱 넘어가면서는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같이 랠리를 펼치는 그런 시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인데요. 추석 때 돈 필요하시죠, 그죠? 돈 필요하신데 지금 여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인데 포트 산업재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아직 산업재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포트 수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 업종 쪽으로 포트 구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쪽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게 내 종목이 추세 이탈한 종목이라면은 그런 종목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제 상승장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유사하지만 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유동성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유동성이 내적인 유동성이 아니라 외적인 유동성, 즉 외국인의 어떤 매수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같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코스닥보다 거래소 쪽의 비중,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산업재군들의 저가 매력을 세워서 거래소 중심의 랠리가 나온다면 코스닥이 좀 위축되는, 오늘 장 뭐 다음이라든지 게임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추가적인 하락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고 한정된 자금 속에 어떤 방향을 잡는다면 거래소 쪽이 조금 우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 쪽이 가면 과연 이제 9월 달에 매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거래소 쪽은 증권업종이라고 봅니다. 예. 증권업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로이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설은 조금 제외하시고, 집중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증권업종과 그 다음에 금융업종인데, 이들은 사실 9월 달에 조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 조정 나오는 구간은 그냥 사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종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지수가 가면 반드시 따라가는 업종이고요. 저는 이제 좀 금융 쪽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소재 산업 쪽, 특히 베리어를 터치한, ELS 부분에서 베리어를 터치한 이 에너지주, 특히 이제 정유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다가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조선주들이 이번 랠리,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와 조선주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아까 이건웅 멘토께서 짧게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에 의한 그 상승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조선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자체가 양호한 거는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선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 두 척이 발표가 됐거든요. 두 척을 갖다 수주를 했거든요. 37,000톤급 아스팔트 운반선, 그 다음에 22,000 세제곱미터급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을 수주를 했어요.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 정도 됩니다. 예,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차피 지금 그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요, 왜 오늘 리바운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냐면은 지금 앞으로 시장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월봉상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주봉과 월봉상 종가 관리를 해줘야지 이 흐름들이 9월 달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맞물려가지고 수주 플러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더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건설업과 조선업,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수주산업이죠. 수주산업은요,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이 두 척의 수주가 나왔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보다는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저희 밸류밴드입니다. 밸류밴드 최상단에서 이때 19만 원이었거든요. 사실은 매도 사인은 이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바닥까지 떨어져서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죠. 이 정도만큼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또 수주도 나온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에 몰려있는 건 전부 다 케미칼 탱커예요. 특히 LPG, LNG선 수주들이 나오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이 규모가 완전 초대형보다는 중대형 쪽이거든요. 근데 이 LPG나 LNG선을 이제 중심으로 미리 그 도크 자체를요 그쪽으로 딱 맞춰가지고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어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인업을 구성한 것처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넣기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가가 떨어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개선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다른 선박을 수주받는 것보다 LPG라든지 LNG선 중대형급을 수주받는다면 현대미포조선은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 여튼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강세가 다른 조선주도 올라왔는데요. 이미 이제 9월에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수주들은 하나씩 나올 거고요.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아직 실적은 못 따라왔지만, 수주가 터지면, 이 저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이 조선주보다 저평가된 업종 없거든요. 이들 업종들이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네,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심상치가 않은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컴투스, 계속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마지막 불꽃 랠리가 아직까지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만큼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코스닥의 대장주들이죠. 예. 컴투스와 그 다음에 게임빌, 이들이, 컴투스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1조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지금 게임빌이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따지면 8,100억이거든요. 그럼 두 개 합치면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가까이 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하루 만에 7, 8%씩 빠지니까 시장은 다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흔들어야 되는 시장을 흔들어야 되는데 뭘로 가지고 흔들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시가총액 크고 강한 놈으로 조금만 조절을 준다고 하면은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타 종목군들은 거기에 묻혀가지고 가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 종목군들은 사실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마무리된다라면 리바운딩을 하는데 그게 직전 고점이냐, 직전 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깨지는, 그 다음에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다.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고점, 직전 고점을 한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떨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은요,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지금 딱 군침 흘리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즉 단기적으로나 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안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강력한 시세가 나온 종목은요, 외봉이 없습니다. 외봉이 없어요. 그래서 쌍봉 내지 삼봉, 그 높이가 높느냐 낮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밸류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컴투스입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매겨놨거든요. 1번과 2번.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최대치가 어디까지냐면 제일 위의 선상에서 이 적정 주가 사이의 거리만큼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이미 14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입니다. 이게 물론 전반적인 실적의 개선 속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가 있지만 실적의 개선 속도가 하루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보다 더 빠른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이런 밸류밴드의 기술들 여러분들 교육할 때마다 꼭 좀 들으시고요. 일단 지금은 저는요 트레이딩 관점 완전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에 들어가서는요 거의 필패될 가능성이 많고 높이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지라도 위험을 대비 수익률 결코 높지 않을 거니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장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요. 모처럼 만에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참 현대로템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지금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 간만에 한번 시원한 상승이 나왔네요. 현대로템 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우려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 이슈가 떴죠. 예, 그 이슈가 뜨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뭐 진짜 말 그대로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강세가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위거를 달았는데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기아차의 이제 그 멕시코 공장 건설이 이제 그 발표가 되면은 결국은 그 플랜트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한 2,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래 그 현대차가 중국 공장 그 4호 공장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일정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 일정이 조금 빨라진다라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4, 4분기, 지금 3, 4분기까지는 사실상 실적을 그렇게 그 호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근데 4, 4분기로 가면서 만약에 현대차의 중국 4호 공장까지 거기가 이제 지어지게 된다라면, 그러면 결정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쪽도 플랜트 사업이 그러니까 플랜트 수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친다라면은 지금 기아차와 그다음 이쪽과 그럼 거의 한 7, 8천억 이상의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 4분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탈피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리 이슈가 떴다고 하지만 바닥권 탈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현대로템 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요. 워낙에 싼 종목이었고 그때 시장 상황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처음에 그런 상장일날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결국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현대로템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플랜트예요. 하나는 이제 철차 사업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플랜트 부분이 지금 새로운 이슈가 이제 되고 있던 부분이고요. 철차 사업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죠. 어찌 보면 거의 뭐 공기업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플랜트 부분이 살아난다면 이 기업의 주가 과감히 살아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터키에서 트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트램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TV나 외국 보신 분 아시죠? 이 일반 도로에 철로가 깔려가지고 전차로 쭉 가는 그런 거죠. 그 시장이 사실은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 새로이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동력도 하나 찾았다. 비록 매출액이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요, 이런 부분에 성장이 나가고 유럽으로 진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절차와 그리고 플랜트 두 개의 어떤 수익 구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날 부분이니까 주가, 저도 역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세 종목 다 이제 말씀 나눠봤고요. 이제부터 자 본격적으로 멘토님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8월 29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중공업 2.06%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나요? 이번에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DNA링크가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5.7%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영업무역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동훈 멘토의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8.6%로 차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박종영 멘토의 현대 글로비스 종목을 매수가 28만 5,500원에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업무역이 30%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와 4위에는 정동욱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테크빅이 18.3%를, 한국전력이 13.4%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김선유 멘토의 삼천리 자전거가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82.7%로 오늘장 역시 승승장구하며 1위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18.7%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정동우 멘토가 97.3%를, 3위는 박종영 멘토가 31.5%를 기록하며 다시 3위 자리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우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하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다음 주장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오늘 밤 10시 멘토들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장중 무료 방송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9월달 2차 랠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차 랠리 화끈하게 달려갈 이 주도주. 오늘 제가 또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그 주도주는 하고 공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정밀화학 마이너스 3% 기록 중이네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1.3%, 현대차 1.3%. 둘이 똑같네요. BS금융지주가 2.8% 수익 중입니다. 자, 한 종목씩 우리 점검을 밸류밴드를 통해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자, 삼성정밀화학도요. 일단 지금 경기 민감주에 속하죠. 그리고 이들 쪽이 전부 다 조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차와 2차, 1차는요. 철저히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철강과 금융이었다. 철강, 건설, 금융이었다면 2차의 랠리는요. 분명히 화학이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이 쫓아가고 조선 그리고 기계 이들군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최근에 이번 주에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자체가 바로 중국의 회복에 그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밸류밴드 상으로도 보면요. 우상향되고 있는 단계에서 최하단 부분에서 두 번째 선이거든요. 이제 이 파란색까지 31,000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지수가 1,8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비상할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정밀화학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랠리의 승부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차 랠리의 승부주는 두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중공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한 2% 정도 올랐어요. 미포조선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은 왜 이렇게밖에 못 올랐느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포조선이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조선업종 자체가 지금 보시면 미포조선보다 더욱 더 떨어져 있는 언더슈팅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이미 실적 바닥은 1분기 대량의 대송 충당금 확보함으로써 끝이 났거든요. 이제 2분기도 플러스, 3분기도 플러스로 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언더슈팅해서 꼼짝을 하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가가 비정상적인 구간에 실적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은 결코 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본질 가치. 그리고 4분기의 끝자락을 보시면은요. 끝자락에 적정주가 실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주도주로 9월 달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역시 계속 보유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올라왔어요.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시작이죠. 원래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6월 달에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많이 매수하다가 좀 쉬었는데요.
지금 그때 매수한 규모가 1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기자금 5조에서 6조니까 어디에다 넣을 수 있느냐? 과연 신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음식료 내수주에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죠. 그럼 얘들이 이때까지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떨어져 있는 종목 대표주가 바로 현대차죠. 이렇게 강력한 이 밴드의 상승폭에서 주가가 제일 하단에 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수에서 70% 정도로 밀려 내려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는요, 이제 내수 가지고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랠리는 지난번에 살짝 한번 밴드 자체를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밴드를 지난번 터치한 데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27만원 정도까지는요 팔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BS 금융지주. 경남은행을 일단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이제 하나의 굉장히 안정화된 대형 금융지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전체 지분 잘 안 늘리는데 지분 늘려놨으니까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 적정 주가 위에서 탄탄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BS 금융지주도 있고요. 또 금융지주 중에서는 또 DGB가 있잖아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매력 있냐? 크게 어디가 더 매력 있다 보다도 둘이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구 사람은 DGB 사시면 되고 부산 사람은 BS 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둘 다 매력적인 종목이고 은행주들은 아직까지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의 지난 종목에 대한 AS는 진행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9월의 승부주 또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배당기대감입니다. 배당기대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주사 전환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제지업종이네요.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처음에 배당기대감. 원래 이 배당, 지금 뭐냐면 초이노믹스가 배당을 많이 주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초이노믹스의 어떤 그 개념에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가 그 중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살리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를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왜 기업들의 산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돈을 풀어라. 돈을 풀고, 그게 곧 주주로부터의 환원이 곧 시장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요, 항상 매년 주가는요 많은 정도인데 그래도 한 3% 정도 배당은 꾸준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유지를 했는데 이런 배당에 대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해 드린 부분은 바로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최근에 지주회사 전환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BTI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하나 이슈입니다. 그죠? 지주회사가 돼가지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지주회사 전환되고 나면 사업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있는데 통상은 사업회사가 가는 게 일반적인데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회사는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보다 한진칼이 훨씬 더 많이 가는 이런 흐름도 나오긴 합니다. 여튼요. 지금의 지주회사 전환은요. 부실 부분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둘이가 같이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모든 지주회사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 히든카드는 제지업종이라 그랬죠. 원래 이 제지업종이요. 배당이 원래 많습니다. 수익이 조금만 나면 배당을 참 많이 주는 기업인데요. 이 우리나라 이제 일반 제지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바로 무림제지하고 이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은 사실은 뭐냐면 자기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남 도와주다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아주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입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솔제지입니다. 한솔제지. 자, 한솔제지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종목이 아닙니까? 자, 이 한솔제지가요. 일단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요. 지주사 전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된, 이것도 순환출자 구조죠.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한솔제지, 한솔 EMS로 들어가는 순환
구조에서 이게 이제 맨날 보면 이 자회사들 있잖아요. 자회사들 다 돈 보태주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종목 추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자동 손절매가 되었지만 이 종목은 절대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도였죠, 만도. 만도가 한라건설 도와주다가 하한가를 갖다가 2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지수에서 전환되면 가장 빛나는 종목이 될 것이다. 주가 바로 13만 7천 원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처럼 한솔재지가 바로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네덜란드의 여러분 감열지 아시죠? 뭐 카드 결제하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열로서 프린트하는 이 감열지 1위가요. 네덜란드의 텔러인데 이 회사를 한솔재지가 인수를 했어요. 400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한솔재지는 그 감열지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부 다 이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감열기 전반의 체계를 수직적으로 구축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의 감열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수지거든요. 지금 사실 일반 인쇄 용지는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할수록 이익이 안 나거든요. 거의 뭐 단가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특수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이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감열지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요, 향후에 감열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수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옵니다. 밑에 나오네요. 인쇄용지에서 고마진 특수지로 대체가. 지금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뭐 20%든 그 인쇄용지를 전부 다 반을 뚝 쪼개가지고 특수용지로 다 바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단가 올라가죠. 생산량 늘어나죠. 역시 어떻게 전반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다 성장으로 터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역시 이러한 전망을 가진 상태에서 이익 측면으로는 과연 빨리 날 수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 3분기, 4분기 보면 영업이익은 한 230억씩 나왔지만 순이익에서 좀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334억, 마이너스 90억의 순손실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 자회사 도와준다고 다 내버린 부분이죠. 그렇지만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요, 94억의 이익과. 자, 3분기 기대치입니다. 127억, 4분기 169억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쭉 보내서 정확하게 터닝 포인트가 2분기에 나왔고요. 3분기부터는 이 터닝 포인트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는 지주에서 전환되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줄더라도요. 매출액이 주는데도 수익은 더 늘어나는 구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매매 포인트 한번 찾아볼까요? 역시 밸류 밴드입니다. 여기까지 반을 뚝 떼보면은요, 거의 살짝 내리막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올해 2분기까지 살짝 내리막이다가, 이제부터 3분기부터는 부상하죠. 4분기에는요, 각도를 올려갑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미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돌아서 나간다는 소리죠. 주가 어떻습니까?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나가는 자리예요. 지금 주가 어디 와 있죠? 정확하게 적정 주가죠. 이제는요, 적정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있는다 그랬죠. 하나, 둘, 이미 1시그마 한 번의 테스트를, 두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향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이나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전혀 부담이 없네요. 이러니까 이 종목은 사야 되겠죠. 매매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1,500원입니다. 11,500원이고요. 굉장히 짧게, 보수적으로만 짧게 잡았습니다. 13,500원. 요거는요, 이번 뭐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9월달 내로 넘어갈 것 같고요. 2차 목표치는 15,000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500원인데요. 손절, 글쎄요. 손절 터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여튼 초대형주는 아니지만은요, 빈틈 속에서 아직까지 가지 못한 우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종목이면은 틀림없으니까요. 한솔재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요,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좋은 성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히든 카드는요, 오늘은 한솔재지였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의 히든카드입니다. 이관욱의 히든카드죠. 예, 제가 앞서서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저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종목을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일단은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추세와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 좋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어떤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주로 저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종목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반도체 태양광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년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그렇게 양호한 회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형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죠. 큰 회사들만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냐면은 위안화 절상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출하는, 미국 쪽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품들이나 제품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판매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관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지간한 소형 회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이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한번 태양광 업체들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양광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안 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고가 웨이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라믹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다만 태양광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요. 자,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1년 1사분기 이후에 이 회사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억이 조금 안 되게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도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적자 보면서 막 헤매다가,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결국 3년 동안 이 종목이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거든요.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기름칠 좀 했습니다, 얼굴에. 예. 조금 기름칠 한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다가 아니라 3, 4분기, 4, 4분기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왜,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계속 곤도박질 치고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왔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반도체 사업이 70% 매출을, 그리고, 영업이익을 7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가 딱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35%,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딱 발생이 되죠. 더군다나 이게 있죠. 뭡니까? 작년부터 디램 가격이 쫙 오르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서서히 3, 4분기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살살 이제 좀 내려오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뭐 급락 현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게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는 약 한 5% 비중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대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약 한 30%가량 그 정도를 갖다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납품회사, 그러니까 거래처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자, 여러분 종목 궁금하시죠? 무슨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자, SKC 솔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또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에도 주문이 서서히 미국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태양광 부품도 서서히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3, 4분기, 3, 4분기보다는 4, 4분기 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이 종목의 이제 핫한 것은 뭐냐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기서 시세가 한번 쫙 나왔었죠.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여기 좀 일찍 왔었다라면은 여러분들께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미 저희는 한번 이쪽에서 거의 한 90% 이상 수익을 내고 한번 팔았습니다. 그리고 2차 공격에 들어갑니다. 지금 2차 공격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서 보십시오.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위에서 보시면은 매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왜? 거래량은 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매도하고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지금 딱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이 시점, 여기가 딱 매매 포인트예요. 여기서 서서히 물량을 매수를 해서 조금 길게 중기적으로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올 가을에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640원입니다. 지금 현재가입니다. 2,640원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50원입니다. 3,750원 보시고 1차가 3,750원이에요. 3,750원 넘어가면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짧게 잡아드릴게요. 2,500원. 손절가는 2,500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딱 매수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사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간욱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이제 이간욱 멘토님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우리 좋은 종목 가지고 시청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려오세요.